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건설업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988년 이후 경상수지가 연평균 5.1%씩 성장할 때 건설수지는 23.9%씩 성장해왔죠. 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힘들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외형 성장이 아닌 효율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에 침체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요즘, 건설 강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40여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온 곳이라고요. 연구원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건설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건설기술연구원이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도 벌써 40년 하셨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거기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원장까지 올라오신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시던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1984년 4월 1일에 연구원에 이제 신입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이 이제 제가 40년 되죠. 아마 40년, 연구원에서 그 기록을 깨기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연구원에 처음 들어갈 때는 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는데 연구원이 항상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항상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연구원에 갔는데 제가 연구도 열심히 했지만 보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된 부서장도 여러 번 하고, 뭐 구조연구부장이라든지 기반시설본부장, 뭐 SOC 성능소장, 그리고 경영관리와 관련된 제가 부서장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기획예산 관련된 이제 부서장도 하고, 그리고 부원장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엔 제가 원장 할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원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왜 사느냐고 물으면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럼 연구원 직원들도 행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 행복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연구원들도 대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논문이라든지 특허 이런 것, 옛날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았거든요. 그럼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아웃풋, 연구 성과, 아웃컴, 그리고 임팩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와서 진출하게 하고 GDP 올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연구원들이 뭐 정출연 기관들이 아직까지 제도나 모든 게 옛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장 행복한 건 그걸 하면 되는데 지속 가능한 행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잠깐 1년 잘 먹고 잘 사자는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괴리감이 있고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적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과연 그 직원들이 개개인이 할 수 있느냐. 기관장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원장에 지원하고 이제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기술연구원이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인 걸 잘 뒷받침해서 직원들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고 보람을 갖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초석이라도 놓고 떠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주인 되는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원장직을 시작했고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기술 개발을 적지 않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대가라고 하시던데요. 세계 최초로 초고성능 슈퍼 콘크리트 기술 구조물을 개발하셨다고요. 어떤 기술인가요? 이제 초고성능 콘크리트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뭐 보통 명사 비슷한 거고, 네네. 슈퍼 콘크리트는 고유 명사로 오히려 브랜드 네임입니다. 예. 근데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쓰는 건축 또는 토목 쪽에서는 건설 재료가 대세가 두 가지입니다. 네네. 콘크리트가 거의 80% 이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강제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빛과 그림자 말씀드렸잖아요. 콘크리트는 어느 나라나 쉽게 뭐 시멘트, 골재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물도 있는데 또 가격이 싸다는 장점도 있고, 그러나 너무 무겁고 크고 둔탁하고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균열이 잘 가죠. 뭐 균열 가는 걸 전제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강제는 좋은 점은 강제로 하면은 구조물을 보다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제가 녹이 잘 설잖아요. 페인팅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되고, 페인팅만 잘하면 또 수명은 오래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가가, 재료가 변동이 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한 19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야, 이 재료를 대체해서 단점을 개선할 게 없을까 고민들을 하다가 알루미늄, 뭐 스테인리스 스틸, FRP 이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대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콘크리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재료 만들자 해서 고성능 콘크리트가 나오고 초고성능이 나왔는데 그럼 초고성능은 뭐냐? 성능이 엄청 좋다는 거 아닙니까? 뭐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초고강도예요. 강도가 높고. 강도가 엄청 셉니다. 일반 콘크리트가 지금 아파트 짓는데 한 24, 25 메가파스칼에서 뭐 세면은 40 메가파스칼 쓰는데, 이 메가파스칼은 1제곱센치에 1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10kg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 메가파스칼은 300kg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센 경우에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20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2000kg니까 2톤입니다. 그래서 초고강도라는 것하고 물처럼 막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충전. 중간에 구멍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또 장수명입니다. 이 조직이 치밀하니까. 그래서 이걸 막 하다가 이것으로 뭐 처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긴 게 실용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처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원래 수축합니다. 물이 마르면서 줄어드는데 이 수축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목욕탕에서 막 목욕하고 깨끗하게 나오면은 피부가 마르죠. 인장이 됩니다. 근데 피부가 약하면 찢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도 표면이 마르면서 균열이 가고 속에 철근이 뼈 같은 건데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균열이 가버려요. 근데 이 수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균열이 많이 가는데 이 수축량이 일반 콘크리트 2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철근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도가 세도 인장 강도는 역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물로 쓰기가 만만치 않았죠. 세 번째로는 이 관련된 기준이 거의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 실제 트랙 레코드라고 대규모 구조물 같은 데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래의 신산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야, 이 난제만 다 해결해 버리면 세계 최고가 되겠네 해서 2001년, 2002년 이제 기획하면서 10몇 년 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허들만 다 제거했습니다.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더니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수한 게 뭘 생겼냐 하면, 일단은 그 슈퍼라는 것은 약자입니다.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 얼트라 퍼포밍, 초고성능, 파이어, 니어, 선도하고 E는 이카나믹 앤 인바이러먼트 프렌들리, 경제적이고 비싸면 아무도 안 씁니다. 재료는 비싸도 구조물은 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다. 그리고 리마커블, 이게 슈퍼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장교인 춘천대교, 그게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초고성능 콘크리트 UHPC라거든요. 그거 최초고, 또 울릉도에는 그 2017년에 호텔, 리조트를 지었는데 세계 최초 또 초고성능 콘크리트 호텔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철근 없는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세계 최초인데 미국에서 2019년에 제1회 국제 혁신 공모상을 이제 만들고 UHPC 저희가 인프라 부문과 빌딩 부문에 둘 다 냈는데 둘 다 단독 수상했습니다. 그 트로피에 보면은 월드 퍼스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국내 건설업계가 침체기라는 우려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좀 벗어나려면 실용화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적인 기술이 기술, 그렇죠. 필요할 텐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 안전과 관련된 기술로서 화재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네. 그죠? 이천 화재 옛날에 나고 또 최근에도 나고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 화재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혁신 기술 개발들을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물류 창고에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이 단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스티로폼이나 그다음에 우레탄을 많이 씁니다. 우레탄이 성형하기가 좋아요. 부어서. 그래서 이래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속에 부어서 이래 하는데 이 우레탄이 경제성이나 성형성은 좋은데 좀 화재에 약하고 이게 연소되면서 가스 안 좋은 독성 있는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치명적인 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준훈련 그러니까 화재에 강하고 독소가 적게 나오는 걸 계속 지금 저희가 화재에 의해 개발해 가지고 지금 아마 연말 정도면 이제 되고 내년에는 쓸 수 있을 거로 보고요. 저희가 그 건설기술연구원이 화성에 세계적인 그 실물 화재 실험 센터가 있습니다. 네. 화재 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그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건설인데 화재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개발하고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화재 말고도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또 교량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교량 사고가 옛날에 성수대교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이 이미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교량 관리 시스템, 도로 관리 시스템, 사면 관리 시스템 이런 거 아주 철저히 관리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유관 검사를 쭉 하면서 관능 검사를 합니다. 우리 오감에서 유관으로 보고 소리 듣고 뭐 땡땡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밖에 노출되어 있는 케이블이 20가닥 중에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다 교통 통제하고 검사했더니 여기저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달간 통제했는데 안 무너진 거는 천만다행인데. 네네. 그래서 저희는 연구원이니까 야 이걸 비파괴로 검사를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외국에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검사 블라인드 테스트 했어요. 일부러 딱 손상을 내고 맞춰봐라. 예. 근데 일단은 싸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다 만족하는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원천 기술입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실용화 단계에 있고 이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량들은 앞으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사장교도 전에 막 벼락치고 해가지고 문제되었잖아요. 이 케이블. 서해대교나 인천대교는요. 이 교량 이 바닥판을 갖다가 케이블이 매다는데 이 끊어지면은 많이 끊어지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람이 가서 막 이래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또 쉬스가 돼 있고 막 간이 있어서. 그것도 이 기술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그런 저희가 안전 관련된 원천 기술하고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에 이제 그 일반 우리 사고가요. 도로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일반 교통사고 말고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 사망하는 이제 어린이나 사망하는 사람도 뭐 아마 몇천 건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국에 가로등 수가 아마 350만 개인가 이래 있을 겁니다. 가로등이. 예. 그 가로등에 CCTV 카메라하고 레이더 장치해 가지고 이 지나가시면은 남 원장님이나 MC분 지나가면 다 인식을 해요. 자동차가 오는 것도 보고 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파란불에서 바뀌려고 하는데 자동차가 오고 있어요. 네. 그럼 자동차에도 메시지 같은 걸 주고 바닥에 이제 밤에는 깔아줘요. 막 메시지를. 그리고 그 보행자한테 또 이제 장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각장애면은 스피커로도 막 방송이 나가고 그럼 자동으로 신호도 더 늘리는 거예요. 10초, 20초 봐가면서.
그런 기능. 그런 일도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럼 자동차에도 이제 그걸 표출해줘가지고 가면서 이제 주의하게 되고 자율주행하고 연계하면은 자율주행으로 신호가 가가지고 서로 조정이 자율적으로 대구를 하고 이걸 이제 거의 완성을 해서 지금 지자체에 지금 이제 보고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안전과 이제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제 혁신 기술 측면에서 이제 안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것 말고도 홍수 관련된 것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돌발 홍수가 도시에서 나면은 우리가 그 황금 경고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 이런 걸 골든 타임 했잖아요. 해가지고 도시 돌발 홍수는 한 급하니까 1시간 정도 설정하고 여러 가지 통계 분석 통해서 그 다음에 한강 같은 대하천은 한 6시간 한 다음에 예경보 시스템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가뭄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서 일어나는데 흐르는 물량 같은 걸 분석해서 미리 물 이용량 조절하고 어떻게 할지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을 AI라든지 빅데이터 연계해서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들이 옛날에 이야기할 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뭐냐 하면은 건설이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 화성에 가든 일단은 기지가 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달나라에 저희가 뭘 하느냐 하면은 달나라는 거기에 그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도 이제 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를 많이 떼어요. 그러면 이 먼지가 비산이 많이 됩니다 위로. 그리고 정전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 그러면 거기서 장비가 다니고 로보가 다니고 뭐 태양광 발전하려면 먼지가 많이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또 먼지 있는 환경 속에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열 집안 진공 챔버, 집안 열 진공 챔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용량이 50세제곱미터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달나라는 온도가 한 마이너스 19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는데 거기서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캐나다에 1세제곱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여러 하는데 저희도 같이 하는 이유가 먼지 있는 환경에서 로봇 실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실험할 수 있고 건설 장비 실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하고 하려고 지금 뭐 계속 MOU 맺고 하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나라에서 집을 지으려면은 뭐 벽돌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월면토를 인공을 개발했습니다. 달나라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것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 짓는 것 이런 걸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탄소 저감과 관련된 것도 저희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능화해서 초고성능 콘크리트, 슈퍼 콘크리트처럼 물량을 줄이는 것도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건물 에너지가 탄소 관련해서 한 24% 아마 정도 될 겁니다. 이 건물 에너지를 줄여서 제로 에너지로 만들고 여러 가지 대체를 하고 뭐 녹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또 건물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면 국가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죠.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저희들이 제도라든지 이제 많은 걸 하고 있고. 원장님 그러면 우리 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탄소 배출을 좀 측정해가지고 그걸 인정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에서 어차피 탄소 배출권을 좀 제한을 하면 이제 그 추세로 갑니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고 파는 시대가 되고요. 배출 많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됩니다. 이용권을 사야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2050년까지인가요? 어쨌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조금 조직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연구원에 제가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요. 매트릭스 조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직원들끼리도 어떤 분야가 있으면요. 협력 잘 못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연구, 저기는 저기대로 쿠킹, 전 저대로 정보 공유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기업들 다 똑같습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건설도요. 해외 나가면 경쟁 엄청나게 합니다. 막 코리안 워라고 할 정도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협력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을 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새로 어떤 산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사람들 다 옮겨버렸어요. 새로 기관장이 바뀌면. 이건 아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그래서 옮기지 않을 조직이 뭐냐. 전공이에요. 전공이 아나운서, 뭐 기술자, 자기 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
수자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토목 구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예.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융합하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롤링을 시켜야 되니까 매트릭스 조직으로 횡방향으로 디지털 클러스터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라 주택을 하려면은 건축도 필요하고 토목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제도하는 사람 필요하고 재료하는 사람도 예. 필요하고 다 모여야 되잖아요. 예.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모이지 말고 자리를 디지털 상에서 모이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피지컬 세계와 버추얼 리얼리티, 디지털 세계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이오예요. 이 사람입니다. 사람, 심신의 세계. 그러면 이 조직에서 사람이 이제 디지털로 들어가고 또 현실 세계에서 자리 잡고 차도 같이 마시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결국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트릭스 상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학습도 하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조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3만 불 오고 할 때는 배타적 경쟁이나 내가 잘나서 경쟁하는 거로 갈 수 있었지만 4만 불, 5만 불, 6만 불 가려면은 그 방식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협력을 해야 된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K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앞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도 좀 적극 나서가지고 우리 건설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 축적의 시간이 네네. 되려면요, 제가 한 5년 열심히 하니까 국내에서 알아줘요. 한 10년을 하니까 세계에서 알아줘요. 예. 한 15년 하니까 딱 일정 부분 탑이 됩니다. 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결정, 앞으로 제가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당신들은 내가 원장 나가더라도 또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라. 필요 없으면 당장 그만둬라. 필요하면 50년, 100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서 일정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된다. 과학자들 믿고 예. 잘못하는 건 나무라고.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제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서 월드 클래스 랩이라고 평가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걸 예산의 한 20%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좀 자긍심, 긍지를 갖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 뭐 100%라는 거 있을 수 없지만,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제도도 많이 만들고 좀 지원책도 제가 잘 만들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쨌든 이제 직원들이 잘 성과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국민을 위하고 세계적인 우리 비전대로 글로벌 연구기관이 돼서 보람을 가지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해주고 이런 이제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역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내 건설업계가 침체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 건설업의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모두의 힘을 모아서 건설업에 새 바람이 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